뉴스 매거진 7 2부 시작합니다. 청주 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조정 지역 지정 후 뚝뚝 떨어져 이번 주에는 전국 평균에도 미달했습니다. 일부 단지 폭등세를 잡으려다 시장 전체를 침체의 늪에 빠뜨리는 교각사루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이번 주 충북 지역 주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11%, 조정 대상 지역에 묶인 청주는 0.10%에 그쳤습니다. 충북과 청주 둘 다 전국 평균 상승률 0.13%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6월 17일 이후로 약간씩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호가가 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호가가 내려가 있는데 이제 매수 문의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청주 아파트 매매가는 5월 셋째 주부터 급격히 상승해 6월 셋째 주 정점을 찍은 후 6.17 대책으로 2주 연속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구별로는 가장 가파르게 올랐던 청원구와 흥덕구가 1% 넘게 오르던 게 0.1%대로 냉각됐고 상당구와 서원구는 상승률이 0.1%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4개 구 가운데 흥덕, 상당, 서원 등 3개 구가 전국 평균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를 보더라도 2017년 12월 첫째 주를 기준 시점 100으로 했을 때 이번 주엔 92.1로 청주 아파트 값이 아직 2, 3년 전 시세조차 회복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청주시는 조정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하기 위해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거래량이라든지 또 거래 지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변화를 좀 면밀히 봐서 완전히 그 주택 가격이 안정화됐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제도 건의할 방침입니다. 조정 지역에 지정된 지 불과 2주 만에 청주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밑으로 떨어지면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역대 최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이춘재의 범행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14건의 미제 살인 사건을 이춘재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는데 이 중에는 청주에서 저지른 2건이 포함돼 있고 처제 살인 사건까지 포함하면 청주에서만 3건이나 됩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포함한 14건의 살인과 9건의 강간 등 모두 23건의 장기미제 사건은 이춘재의 범행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중에는 지난 1991년 청주 복대동과 남주동에서 발생했던 살인사건 2건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이춘재는 1994년 청주 자택에서 처제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고 있는데 이 사건까지 합치면 청주에서만 3건의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처제 살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지난 2006년 4월 2일을 기점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돼 추가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앞서 범인으로 몰려 윤모 씨가 검거됐던 화성 8차 사건의 경우 당시 강압 수사가 있었던 것도 인정했습니다. 수사 관계자들이 구속영장 발부 없이 3일간 부당하게 구금했고 허위 자백과 허위 진술서 작성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검사와 경찰관 등 8명을 입건했지만 공소시효가 끝나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착잡한 심정인데 그나마 조금 밝혀졌으니까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서는 안 되고 저 같은 사람 좀 나가서 안 되겠죠. 언제쯤 풀릴지 예측도 못하고 있던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 사건이 과학수사기법에 이은 이춘재의 자백으로 34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일선학교에선 원격 수업이 일상화됐습니다. 하지만 기존 수업보다 참여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는데요. 이 청주의 한 초등학교가 도내에선 처음으로 전용 공간을 마련해 원격 수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초등학교의 원격 수업 현장입니다. 선생님이 학습 주제를 설명하고 칠판으로 이동하자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가 동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얼굴이나 수업 자료만 봐야 하는 기존 원격 수업과 달리 실제 수업과 큰 차이가 없는 온라인 수업 스튜디오입니다. 비어있는 교실을 원격 수업 전용 공간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친구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화상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서 좋고 선생님들의 움직임도 잘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원격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도 부담을 덜었습니다. 칠판을 이용한 기존 수업처럼 준비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수업을 하듯이 칠판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좀 더 많은 다양한 교과와 내용을 수업할 수가 있고 또 학생들이 집중을 할 수 있어서 교육적인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원격 수업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모든 학교에선 지난달부터 학년별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오늘의 뉴스 초점을 알아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보도국 진기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진기훈 기자, 오늘 첫 소식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리나라 최악의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죠.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진범은 이춘재로 지난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화성과 청주 등에서 14건의 살인 사건을 저지르는 등 총 23건의 살인과 성폭행 범죄 등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난해에 이제 DNA 분석으로 이춘재를 이제 진범으로 특정하게 되면서 전국이 좀 떠들썩했었습니다. 네. 이 청주에서 저질렀던 범행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총 3건인데요. 네. 우선 1991년 1월에 청주시 복대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던 당시 15살 여학생 살인 사건, 그리고 또 같은 해 3월에 청주시 남주동의 한 가정집에서 당시 27살이던 주부를 살해한 사건, 이렇게 2건. 이 2건은 앞서 말씀드린 14건의 장기 미제 살인 사건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네. 지난 1994년 1월에 청주시 복대동의 자택에서 자신의 처제를 살해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검거가 돼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이 처제살인 사건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는 무관하게 처리됐던 사건입니다. 네. 이춘재는 화성 등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른 이후 91년 7월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가출을 해서 이에 대한 증오 등의 이유로 처제를 죽인 겁니다. 아내가 가출한 이유도 이춘재의 폭행과 성적 학대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이제 30년 동안 이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을 잡아내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당시 경찰이 이제 진 기자가 마지막에 언급했었던 처제 살인 사건과 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19살이던 처제의 머리를 둔기로 4차례 내리쳐서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는데 네. 스타킹과 끈, 또 속옷으로 시신이 묶여 있었던 점 등이 이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행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었는데 하지만 당시 경찰은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는 뭐 연관을 짓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 첫 사건이 발생한 이후 30여 년 만에 DNA 분석 기법으로 무기수로 복역을 하고 있었던 이춘재가 범행으로 특정이 되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좀 안타까웠고 또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에 이제 8차 사건이었습니다. 이 8차 사건의 경우에는 진범인 이춘재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이 붙잡혀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1988년 9월 화성 태안읍의 한 가정집에서 당시 13살이던 여자아이가 살해된 그 8차 사건인데요. 네. 당시 윤모 씨가 범인으로 지목돼서 20년간 옥살이를 하고 2009년에 가석방됐습니다. 오늘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발부 없이 3일간 부당하게 구금을 하고 또 폭행 등을 통해서 허위 자백과 허위 진술 작성을 강요하는 등 이런 부실과 강압 수사가 진행됐었다는 점을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네. 현재 윤 씨는 재심을 진행 중인데요. 오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윤 씨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네. 착착한 심정인데 그나마 조금 밝혀졌으니까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서는 안 되고 저 같은 사람 좀 나가서 안 되겠죠. 네, 이렇게 8차 사건을 포함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 30여 년 만에 수사가 종결이 되면서 이춘재의 범행으로 밝혀는 졌는데 네.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서 사실 이 건으로는 이춘재에 대한 추가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진 거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끔찍한 이제 범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처 그 무엇으로도 치유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지난달 발표됐었던 6.17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 또 준비하셨다고요? 네, 이 대책으로 청주 동지역 전체와 오송 오창읍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게 됐죠. 네. 방사광가속기 등 각종 호재로 청주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크게 뛰면서 사실 규제에 묶이게 된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6.17 대책이 청주에서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이번 주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을 보면 청주 지역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동안 0.1% 상승한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주에 0.46%의 폭이 보였었거든요. 이거에 네. 비하면 상승폭이 크게 준 거죠. 그렇네요. 거기다 아파트값 전국의 평균 상승률이 0.13%가 나왔는데 이 평균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네. 특히 아파트값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졌었던 청주 청원구와 흥덕구 1% 넘게 올랐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게 각각 0.14%와 0.11%로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발표 2주 만에 이제 아파트값 상승률이 이제 전국 평균보다 밑으로 또 떨어진 건데 이제 청주시에서는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청주를 좀 제외해달라 이걸 이제 국토부에 좀 건의할 계획이라고요. 네, 우선 이번 대책이 갭 투자 잡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방사광가속기 등의 호재를 노리고 사실 외부 투기 세력들이 아파트 값을 굉장히 끌어올려 놨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규제가 씌워진 건데 네. 근데 이 대책이 시행된 지 2주 만에 이렇게 또 아파트값 상승률이 폭락을 했잖아요. 네. 청주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렇게 계속 묶여 있으면 내 집 마련을 할 때 각종 대출에 제한이 생기게 그렇죠. 되고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아파트 시장 전체가 침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청주시는 이렇게 아파트값 상승률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아파트값 동향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안정세가 좀 접어든다 싶으면 국토부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기용 기자 수고하셨습니다.